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용민입니다.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명절에 고향 가십니까? 네. 어디 뭐 계획이 어떠세요? 금, 토, 일까지인데 이제 주말이 겹쳐서 월요일까지 보너스로 쉬는 날을 국가에서 이렇게 할애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 그래요. 금, 토, 일, 월. 어떻게 보내십니까? 우리 광주 가신다고요? 나머지는 팔자 108번째님. 광주 가신다고요? 예, 그래요. 명절 싫어요. 아가야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네. 아, 여성분들에게 명절은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아니에요. 예. 그동안 그래왔습니다. 뭐 설거지 정도 도와주고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예. 뭔가 명절에 혁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혁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피차간에 서로 스트레스 주지 말고 또 함께 즐기는 그런 명절이 돼야죠. 예. 아니 사실 대가족 때는 또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었을 때는 명절이 좋았죠. 그러나 지금 다 따로 살고 있고 먹는 게 모자라지도 않고 또 어쩌다 한번 만나는 건데 또 가치관과 취향과 기후가 다 다른데 만나가지고 막 대화 나누다가 상처 입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래서 참 그게 문제였던 때였습니다. 네. 원종배 아나운서님의 이름이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인기짱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우리 원종배 선배의 그 방송 중에서 사랑방 중계가 참 좋았어요. 네. 참 교양 있는 방송이었죠. 네. KBS의 교양 프로그램에 아주 80년대 상징격이었습니다. 사랑방 중계. 자, 그런 의견 올라왔고요. 명절에는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스트레스 주지도 말고 그럽시다. 그냥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 예. 괜히 또 젊은 사람들한테 훈수를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세대한테 훈수를 내서 뭐합니까? 그렇죠? 예. 그냥 아이고 반갑다. 잘 지냈지? 아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사실 할 말이 없네. 예뻐졌다 이런 말도 그렇고 어이구 건장해졌는데 이런 말도 그렇고요. 아, 참 삭막하긴 해도 또 스탠다드가 또 있는데 예, 그래요. 정치 얘기에다 싸우신다고 신청호님.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얘기는. 네. 정치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설득이 될 것 같다. 궁금해서 뭐 물어본다. 그럼 얘기해 줘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핏대를 세우고 있고 네가 한번 입 열어봐라. 내가 아주 대꾸해 줄게. 이런 분위기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대충 보내는 게 맞춰 사는 게. 또 생각이 달라도 전 항상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외계인이 쳐들어오면은 결국에는 보수 진보 그리고 촛불과 태극기 다 합쳐서 외계인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요. 네. 진중권 공지영이 또 함께 외계인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끄덕끄덕 하다가 돌아오시고 싸움 일으키지 마시고 어른들도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은 들으시다가 너무 길어지면은 이제 전화 오는 척하고 이제 나가셔서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정부가 이제 좀 뭐랄까요? 절충을 한 것 같습니다. 파병을 하자니 이것도 이란과의 관계도 있고요. 또 국민 정서가 또 원치 않은 상태고요. 원치 않고요. 그렇다고 또 파병을 안 하자니 또 미국 눈치가 배고 참 그렇습니다. 예. 이건 어떨까요? 호르무즈 파병 사실 가서 할 게 없습니다.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아예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은 어떨지.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은 어떨지. 예. 국회 비준을 냈는데 안 된다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무슨 타격이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문 대통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파병을 지지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사실은. 에? 타격이 있지 않습니다. 검찰개혁 법안 이게 통과 안 되면 타격이 큰데 파병안이 부결된다고 그게 뭐 시비거리가 되겠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투표를 하게 하는 겁니다. 자율투표를 하게 하는 거예요. 뭐 권고적 당론으로는 파병 찬성으로 하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투표해도 된다. 강제 당론이 아니라. 네. 사분하다님은 작전 지역 넓혀주는 데 있어서 이익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찬성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 불투명해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렇게 작전 지역 넓혀가지고 사실상 파병 효과를 내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면은 뭐 사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대외적으로 역사적으로 5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미국을 이용하기 위한 결정이다. 뭐 미국 생색내기용이다. 근데 그렇게만 보기엔 대의 명분이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 이야기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아미리다님 그건 아닌 듯 이득이 돼도 저는 반대. 국익에 도움돼도 반대한다라고 하셨는데 국익에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그래서 파병에 따른 우리의 어떤 부수적인 이득 그런 게 과연 있는지 그거 잠시 후에 소상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부터 만나보실까요? 자,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는 바디로직.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 바디로직이 도와드립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 바디로직이 도와드립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그 효과를 의심하지만 한번 경험한 후에는 완전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착용 후 허리 통증이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자,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매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제품 자신감도 대단합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 주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바디로직이었습니다. 네. 편집자 이놈. 네. 자, 바로 그러면은 호르무즈에서 뭘 할까라는 경향신문 구정은 국제부 선임 기자의 칼럼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국도 그동안 파병을 꽤 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다산 부대와 자이툰 부대를 각각 보냈고 레바논과 아랍에미리트 연합에는 지금 동명 부대와 아크 부대가 들어가 있다. 전쟁을 하러 간 것은 아니고 평화 유지 활동과 군사 협력 지원 명분으로 갔다. 아프간의 경우 유엔이 국제 치안 유지군 결성을 승인하기라도 했지만은 이라크는 미국의 터무니없는 침공에 한국이 군대를 보내준 것이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 정부였는데 전투병은 안 보낸다. 전투병은 보내지 않는다. 우리는 재건 사업에만 참여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그렇죠. 미군이 파괴한 거를 한국이 들어가서 이제 말하자면은 재건해 주는 건데 병 주고 약 주고 해서 약 주는 기능을 담당했어요. 예. 어쨌든 뭐 전투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니 대의 명분이 좀 없죠. 빈약하죠. 하지만 우리는 싸우지 않았다. 우리는 전투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 나름 좀 뭐 굳이 의미를 찾자면 아주 못 찾을 것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라크와 좋은 관계를 맺는 발판을 닦았다. 이런 합리화. 이거 참 너무 없어 보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국이 파병을 해서 이라크가 고마워하며 친하게 지내려 할 것이라는 논리는 이상하다. 그렇죠. 이제 호르무즈에 군대를 보내서 바닷길의 안전을 도모했으니 이란과의 사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할 참인가.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자, 여러분, 호르무즈에 왜 파병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깨서 그렇습니다. 오바마 때 합의했는데 이란은 별 잘못을 안 했는데 트럼프의 미국이 이란과의 합의를 깼어요. 그래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이런 테러 그리고 또 위협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군이 호르무즈에 가서 뭘 하게 될까? 청해부대가 오만만에서 이란과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전쟁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할 일이 딱히 없기 때문에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것은 사실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보내는 것일까? 목적도 미션도 없는데 예기치 못한 충돌이 빚어져서 미군의 작전을 도와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더욱더 가서는 안 된다. 미국이 이란을 원수 보듯 하는 것은 미국 사정이지만 우리가 왜 미국이 방위비를 그렇다고 깎아줄 것일까? 그 약속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정당한가? 난 원래 그런 약속을 했을까요? 그것도 공개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트럼프는 모든 걸 다 얻으려고 하지. 야, 니들이 이거 주면 우리가 이거 줄게. 이게 아닙니다. 호르무즈에 파병하면 남북미 관계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남의 전쟁이 나의 평화의 도구가 될까? 예, 쉽게 얘기해서 대의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대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 그러면은 그럼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제가 이 뉴스를 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드러난 사실이지만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으니 공격하자 이랬던 조지 W 부시, 조지고 부시고, 정확한 표현은 조지고 부수고인데, 네, 조지고 부시고, 네, 그 전쟁도 명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재건 사업을 도왔잖아요. 비전투병을 보냈잖아요. 근데 비전투병을 보낼 때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또 진보 정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막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반대한다고. 도움이 안 됐을까요? 도움이 됐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국회에서 또 반대하는데 어떻게 파병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미국의 요청이 간절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비전투병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협상 카드로 활용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뭐 해주겠지. 그런 약속. 뭐 설득력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대의 명분도 없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미국을 위한 명분 없는 파병을 한다. 안 하니만 못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진실된 사람님, 미국 놈들 나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비판적 지지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비판적 지지 같지는 않은데요. 전폭적인 지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비판적 지지라고요? 전 비판적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 남북 관계 관련해서 진정성이 있으면은 트럼프한테 박수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지금 실현된 것이 없고요. 또 게다가 이란 가서 지금 폭력배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트럼프를 어떻게 지지합니까? 저는 사안에 따라서 지지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다면 이걸 아예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것은 어떨지. 이게 파병한 부대를, 그러니까 기존에 파병한 부대를 확대하는 것. 이거는 사실 비준사항이 아니다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는데 작전 범위가 다르고 또 작전 지역이 다른데 이건 파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국회 비준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좀 아슬아슬하게
파병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미국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요. 당신들 말이야. 우리 정부만 갖고 이렇게 겁박하다시피 억지 부려서 강짜 부려서 파병안을 지금 파병을 관철하려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당신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호락호락한 줄 아느냐. 이거를 좀 보여주는 시그널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한국당이 찬성하겠죠.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찬성할 것이라고 보는데 반대할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원들이 또 바른미래당이 또 저쪽 편이네. 저 극소수겠네요. 파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죠. 그건 그거대로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뜻과 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서 한다면은 나중에 이 명분 없는 일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짐을 많이 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파병 반대입니다. 예, 반대예요. 기본적으로. 아무 실익이 없고 이게 두고두고 뒷말을 낳을 수 있는 일이고 이 전쟁에 아무런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좀 쉽게 파병안이 통과된다면은 이제 앞으로 미국이 무리하고 무도한 전쟁을 벌일 경우 정말 전화 한 통화로 해결될 수 있는 나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간단치 않은 나라다. 쉬운 나라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선언 조건으로 호르무즈 파병 확대. 그것도 모양은 좋지 않습니다. 물밑에서 대화 나눌 용도로 협상의 용도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거 받아줄 트럼프가 아닐 텐데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파병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미국이 깡패짓을 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도 않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면 다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다 거부할 만큼 우리의 국력이 신장되지 않았습니까? 한미 동맹 파탄났다.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우리가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준다면은 참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스팔트 부대 파병은 찬성한다. 최깔깔님. 네, 성함처럼 재밌습니다. 네, 재밌는 글 올리셨어요. 서울신문에 칼럼은 뒤에 또 준비되어 있고요.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 이분 글은 정말 따뜻하고 내용이 너무 알차요. 정말 챙겨서 읽는 칼럼니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요약했습니다. 우리 본성의 선한 찬사라는 책이 있는데 폭력에 대한 연구 성과가 드러난 책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폭력이라는 수단에 빠지게 되는 때가 있는데 폭력에 빠지지 않고 평화적인 해결을 지향하는 나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는가를 알려준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본성에는 선한 천사와 악한 악마가 있기 때문이다. 네, 우리의 한 정신세계 안에 선한 천사와 악한 악마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핑커는 우리 본성 안에는 5가지 악마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의 작가죠. 스티븐 핑커는 우리 본성 안에는 5가지 악마가 있다고 한다. 도구로서의 폭력, 우세 경쟁, 복수심, 가학성, 그리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그렇다. 악마의 결과가 전쟁과 살해 그리고 성폭행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매일 참혹한 뉴스를 본다. 하지만 인간이 날로 잔인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예전이 더 잔혹했다. 로마의 군중들은 헐벗은 여인을 말뚝에 묶어놓고 동물이 찢어먹는 모습을 구경하며 신나했다. 지쳐 쓰러진 검투사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라고 엄지를 아래로 꺾으면서 소리쳤다. 그런 야만의 시대가 있었어요. 예.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야만과 폭력은 없다. 중세 후기부터 20세기까지 유럽의 살인율은 50분의 1로 줄었다. 능지처참, 화형, 결투, 노예제가 사라졌다. 고문은 불법이며 채찍질 같은 가학적인 처벌은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행해진다. 어린이, 여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폭력도 줄었고 동물 권리마저 옹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매일 보는 뉴스는 험악하다. 하지만 뉴스 제목이 아니라 숫자에 집중하면 희망이 보인다. 아직도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뤄내고 있다. 1960년에는 매년 2천만 명의 어린이가 죽었는데 이제는 그 수가 800만 명으로 줄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면 그 숫자를 400만, 200만으로 줄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어린이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아동보호의 목소리를 냈더니 2천만이 800만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많이 어두워지지만 또 좋아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반전평화를 외치면서 전쟁의 숫자가 확 줄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이란하고 미국 확전이 될 줄 알았는데 쥐들이 하다 말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반전평화의 목소리가 상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덕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내가 착하게 행동하고 정의를 추구하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정의와 도덕의 기준이 다르다는 게 문제다. 그렇죠. 내가 정의라고 하는 것이 남에게는 불의로 보이고 남이 정의라고 말하는 것 내가 보기엔 불인데.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핑커가 말하는 얘기예요. 평화를 원한다면 정의를 추구하지 말고 평화를 추구하라. 이 말은 또 이 유명한 격언과 연결됩니다.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하고 치졸하고 사악한 평화가 낫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다시 한번. 정의로운 전쟁, 폭력, 응징 이거보다 사악하고 더럽고 유치하고 치졸하고 정말 말종적이고 그런 평화가 낫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일런 아웃사이더님, 정의당보다 민주평화당인가? 그런 얘기는 아닌데. 정의로운 전쟁, 정의로운 폭력은 없다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레데어님 그렇습니다. 정의로운 전쟁이란 말을 만든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 아니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이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표현은요. 기독교가 사실 평화의 종교입니다. 예수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물론 성전에 들어가서 이 말하자면은 성전을 파괴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 정화라고 표현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가지고 막 드러엎었죠. 사람을 때린 건 아니고, 예. 그건 이제 로마의 질서를 뒤엎어버린 어떤 혁명과도 같은 일인데 사람을 때리고 살해하고 이런 일을 안 했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해치기 하는 로마 병정 그들에 대해서 폭력을 휘두른 베드로에게 막 꾸짖었던 그런 예수님 아닙니까? 평화를 숭상하는 종교인데 근데 그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단일한 지배 이념으로 쓰기 좋으니까 왜냐하면 유일신이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했는데 아니 근데 기독교가 전쟁은 안 된대요. 아니 전쟁이 안 되면 어떻게 제국이 유지됩니까? 그래서 제국하고 기독교하고 결탁을 했어요. 전쟁은 안 되지만 정의로운 전쟁이 있다. 그런 전쟁은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전쟁에서 한 당사자거나 심지어 기독교끼리 싸운 적도 있었어요. 네. 자, 예수님은 재물 선교했죄다. 그래요. 이준법으로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네. 폭력이 수반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얼마나 참혹합니까? 우리가 전쟁사를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요. 전쟁이 난다. 뭐 절제된 폭력 행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마구잡이로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라 이러면서.
기상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점령하면은 약탈하죠. 불지르죠. 우리 장은화님, 전쟁이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쟁이란 말 자체가 이거는 언어 유희입니다. 농담이에요. 예. 자, 첫 번째 섹션 마치겠습니다.